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박수를 팍 쳤습니다. 이야, 이거 뭔가 하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뉴스였는데, 바로 북폭 설계자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이 한국 대사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룩스 장군, 이 브룩스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북폭 설계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과거에 뭘 했는지, 진짜 북폭 설계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차기 주한미 대사 임명 유력하다라는 TV조선의 그 9시 뉴스 보도가 나왔었죠. 제가 그거 보고 이야, 잘됐다, 이거 진짜 뭔가 일 생기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 전 고위 관료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전 외교관은 미 국무부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주한미국 대사로 인사 검증하고 있으며 임명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임명된다면 직전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에 이어서 사성 장군 출신이 주한미국 대사를 맡게 되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도발에는 강하게 대처한다는 메시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뭐 이 주한미국 대사 그러면은 그동안 뭐 국장급이 오기도 하고 차관보급이 오기도 하고, 뭐 잘해야만 차관보급 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지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사성 장군, 태평양 사령관을 했던 해리스 대사가 오면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의 대사에 장관급 인사가 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떠들썩해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해리 해리스 대사는 호주 대사에 임명되었다가 내정되었다가 갑자기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워지자 바로 이제 바꾸어서 한국 대사로 임명을 바꾸었죠. 그렇게 해서 왔고, 이제 그런데 이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또 만약에 대사로 오게 되면 연이어서 장관급 인사가 한국 대사로 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브룩스 장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제가 이렇게 잘됐다라고 조금 살짝 흥분하는지 보겠습니다. 화염과 분노 시대에 한미연합군을 이끌었던 브룩스 장군은 누구냐? 이분은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사상 최초로 흑인으로서 생도 예단 사령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생도대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도 연대장을 여기는 예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단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흑인으로서 최초의 예단 사령관이 되었어요. 4학년 때. 그리고는 대령 때 태스크포스 팔콘 부사령관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코소보 전쟁을 하고 그 안정화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부사령관을 했고,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 팔콘은 지금까지도 나토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라크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중부사령부, 즉 이라크 전쟁을 지휘했던 중부사령부의 작전부 참모가 되어서 알카에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준장 진급을 해서 제1기병사단의 작전부사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라크에 들어가서 직접 이 알카에다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부사단장으로서의 능력을 크게 인정받아서 바로 현지에서 소장으로 진급해서 사단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년간 계속 이라크에서 알카에다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그 전쟁을 지휘해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3군 사령관이 되었어요. 중장 진급해서 중동 지역을 관리하는 3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지역은 8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군 사령관이 되어서 이라크전, 아프간전의 이 안정화 작전, 그러니까 탈레반과 알카에다들하고 계속 전쟁을 뭐 수년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태평양 육군 사령관으로 사성장군 진급해서 와가지고 한반도 이 지역에 신속하게 전시에 대규모 전시 증원을 할 수 있는 파시픽 패스웨이라는 구상을 입안하고 실행, 그리고 계속 훈련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이 되었었죠. 16년에서 18년. 16년부터 여러분들 뭐 제가 TV에 출연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들, 또는 오프라인에서 저희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은 맞아, 저때 신인균 씨가 저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박근혜 정부 말기인 제가 16년부터 지금 전쟁 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17년 트럼프 시대의 화염과 분노, 그때뿐 아니고 그 이전에 오바마 시대 말기, 박근혜 정부 말기 때부터 제가 전쟁 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때
이 빈센트 브룩스가 한미연합사령관에 되어서 전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미국 정권도 바뀌었고 한국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정부 첫 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첫 해, 그때 화염과 분노 시기가 됐고 이때도 진짜 전쟁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실제 전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빈센트 브룩스는 오바마 계열의 이너서클, 즉 딥스테이트 계열의 핵심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라는 곳의 이사로 재직하다 지금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는 토니 블링컨을 비롯한 이 오바마의 핵심 라인들이 선거에 지고 나서 트럼프에게 지고 나서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패잔병들이 모였다, 뭐 이렇게 패잔병들 집합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는 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창립자로 이름을 올린 컨설팅 업체인데, 해외 투자를 하는 업체나 금융기관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각국에서 대관 업무 관련 알선을 수행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캠프 출신들이 집결한 것으로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차관 등 바이든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 대한 대관 업무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 정부 시대 때는 중국하고 거의 뭐 경제전쟁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뭔가 지원받는 그런 업체 또는 그런 교수, 그런 연구소,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국에서 따로 영역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는 그러한 것들 피해가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는 이런 회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토니 블링컨과 엘리자베스 로젠버그가 공동으로 창립을 했던 곳인데, 빈센트 브룩스는 한미연합 사령관을 끝내고 군을 제대하고 나서 바로 여기에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센트 브룩스가 한미연합 사령관을 할 때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중국군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려면 뭐 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러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는 이 딥스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있는 곳인데,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거기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군사 옵션을 준비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 귀환인데, 한국 이제 대사로 귀환하는 거죠. 이분이 2020년 1월 9일 날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예벽이죠. 뭐라고 하느냐. 2017년 가을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 한미연합훈련 당시 미군 3만 4천여 명이 한국에 집결했고, 한국군 62만여 명도 이에 맞추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그때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했다. 선제 공격과 단독 공격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전술을 전부 고려하는 상황이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3만 4천 명의 장병들이 여기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주한미군은 28,500명 아닙니까? 그때 한 개 기갑 예단이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 진짜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한 개 예단을 더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더 낫다 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브룩스 장군은 선제 공격 그리고 단독 공격까지도 고려했다 이거예요. 왜? 한국군이 지금 문재인 때문에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전쟁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북한에 일려줄 판이니, 그걸 사전에 알려줄 판이니, 공격은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사전에 적극적으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들한테 이야기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냥 기습적으로 주한미군 혼자서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작전을 할까? 그 작전 계획까지 전부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2017년 하반기에 정말 전쟁을 할 뻔했었고, 그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은 참가한다 안 한다 말 못한다 라고 결정을 보류했었죠. 왜?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동계올림픽이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를 유엔 총회까지 데려가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특히 올림픽 기간 중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연설을 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이 올림픽 때문에 드랍을 했던 그런 것이 바로 2017년 화염과 분노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빈센트 브룩스 온건파가 강경파가 생긴 거 보면 정말 아주 부드럽게 생긴 그런 분이고 유머도 너무너무 넘치고 야 이렇게 어떻게 진짜 말하는 하나하나마다 위트가 넘칠까라는 그런 분인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요 강경파입니다.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뭐 종전선언이다 뭐 평화체제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 했고 그러면서 완전히 해빙무드가 쫙 들어갔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어떻게 영구적인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종전선언이고 평화체제고 뭐 미북관계 수립이고 간에 북한의 비핵화 없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역 직전이었죠. 그리고는 전역하고 나서 2020년 6월 17일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년 봄 이후 중단되었던 핵폭격기와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을 다시 한반도에 보내야 한다.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 F-35,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옵션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자, 북한이 이제 그때 남북 연락사무소 없앴죠. 김여정이 지시에 의해서 폭파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쟤들 가만두면 안 된다. 선을 넘었다 지금. 그러니까 전략자산 다시 보내가지고 겁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말려버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북한이 한국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략자산이며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전개는 북한을 뒤흔들 수 있다. 자, 한국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화였죠. 남북관계 개선이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깨버리고 선을 넘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뭐냐? 김정은 목이죠. 레짐 체인지죠. 김정은이 제기되는 것. 시체말로 김정은이 모가지를 따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전략자산을 보여서 언제든지 김정은 목을 딸 수 있다. 참수할 수 있다. 이런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뒤흔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강경파죠. 자, 브룩스 장군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한 첫 해에 CIA 그리고 소컴 즉 특수전 사령부와 만나서 김정은에 대한 제거, 참수작전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연합사령부가 보도자료를 냈고 이 보도자료를 분석해서 우리 언론에도 쫙 나왔고 저도 뭐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죠.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레이몬드 A. 토마스 합동특수작전 사령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자,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가가지고 그것도 여기서 뭐 이메일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오라 그래서 미국 갔습니다. 출장 갔어요. 가서 CIA 국장을 만납니다.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CIA 국장이죠. 그리고 합동 특수전 사령관, 소컴 사령관을 만납니다. 특수전 사령관을 만나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CIA 국장과 특수전 사령관을 만나서 당연히 정보 관련, 특수전 관련한 이야기 했겠죠. 이게 뭐냐? 김정은 목을 따는 것, 참수작전 하는 것. 그래서 16년 9월 이때 제가 전쟁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우리 한국에서도 참수여단을 만들었죠. 특전사 13여단을 모태로 해가지고 참수작전 여단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는 왔었고 지금은 그냥 뭐 완전히 지리멸렬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국군, 미군 할 것 없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이런 그 작전에 아주 관심을 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왜냐?
이제 효과 중심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요즘 효과 중심 작전. 그러니까 수단을 제거하는 것보다 의지를 제거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자,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핵미사일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없애려고 하면은, 즉 수단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시간과 비용이 들겠냐. 그런데 핵무기든 미사일이든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저걸 사용하는 의지, 즉 김정은 목만 따버리면 이거 사용 안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온건한 놈 앉혀놓고 그리고는 이거 그냥 줘. 너 계속 유지해줄게. 네 자리 보전해줄 테니까 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내놔. 안 그러면 또 너도 제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오겠다라는 게 이제 효과 중심 작전의 수단과 의지 중에서 의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효과 중심 작전 차원에서 김정은을 참수하는 것을 의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뭔가 작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16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 연장선상이 바로 화용과 분노 17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주요 전시주의부 형태로 개편 중이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지만 실제 미국의 총 헤드쿼터는 대사관의 대사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총대장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 현재는 대리대사 체제인데 4개월 동안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다른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4개월째 그냥 대리대사 체제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북정책 검토, 5월 달에 대북정책 완료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홍보하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정책이 이게 온건한 정책이 아니고 강력한 군사 정책도 있을 수 있다라는 대북 정책을 수립을 했으니까 그 안정화 작전 대령 때부터 사성장군까지 계속 안정화 작전을 해오고 전쟁을 해왔던 그 빈센트 브룩스를 한반도에서 또 전쟁을 준비했던 빈센트 브룩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임명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지금 정전협정관리감독기구 성격이었죠. 기존에는. 그걸 지난 트럼프 시대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유엔 사령부를 가지고 아시아판 나토로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이 지금 말을 안 듣고 한국은 말만 하면 중국과 북한에 다 알려줄 것 같으니까 한국 빼고 일본 중심의 우방국 군사 협력체를 만들어서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모체로 유엔 사령부를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송영길 같은 자가 적보도 없는 유엔 사령부 따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 칠까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 현재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이었는데 전역하고 특수전 전문가인 폴 라카메라 대장을 지명했죠. 특수전 전문가였어요. 14낙사단 그리고 파나마 침공부터 시작해서 이 폴 라카메라 대장은 레짐 체인지 전문이었어요. 독재자 체포 전문이었어요. 그걸 몇 번이나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성장군 되고 나서 가장 큰 독재자인 김정은을 체포하는 그런 개가를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독재자 체포 전문가 3번이나 체포했던 경력이 있는 이 사람을 주한미군 사령관에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해군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현재 마이크 도넬리 사령관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장으로 임명해서 다른 데 못 가게 이 지역 계속 이제 이 지역에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 작전해. 레이건 항모전단 운영해. 그리고 마크 셰퍼 신임 해군 사령관은 네이비실 출신 회색지대 전술 그러니까 암살 사보타주 이거 계속 오직 이것만 해왔던 사람을 주한미 해군 사령관에 지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 구성군 해병 구성군 사령부는 전시에 한국군 해병사령관이 한미연합 해병을 전체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국군 해병 지휘부가 있어요. 여기서 다 지휘하는데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포항에 미군 독립의 해병작전센터 MOC를 설치를 해서 한국군 빼고 미 해병만 한반도에서 전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어요. 한국군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알려주면 일러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도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알려드렸지만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A-10 이 공격기들이 오산에 한 개 대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2대가 일본에 가서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 동해 지역으로 들어가서 폭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폭격 훈련을 하는데 미사와에서 온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그리고 또 제가 잠시 후에 그 군사TV 신의균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와서 같이 또 훈련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완벽한 방공을 하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지상 폭격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핵 잠수함들이 지금 이 지역 핵 잠수함이 아닌 칠함대 잠수함이 아닌 다른 잠수함들이 계속 지금 일본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일리노이 함인데 이건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요코스카를 감시하고 있는 오신트 소식선들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올린 또 내용을 보면 25일 날 LA급 잠수함이 또 들어왔는데 그 LA급 잠수함에 파괴 흔적이 있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을 올렸는데 사진은 없어요. 그러면 그 LA급 잠수함이 왜 수리를 할까?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바로 며칠 전에 21일 날 북한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알 수 없는 파공으로 인해서 침몰했죠. 혹시 그 작전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페이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 발표는 레이건 항공모함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서 7월에서 11월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철군 작전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 마치 항모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당분간 항모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다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아프간 철군을 신속하게 7월까지 마무리한다 라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프간 철군을 7월에 마무리하는데 무슨 11월이냐. 그래서 이제 뭔가 항모를 뺄 것처럼 해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의 방심을 유도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6년, 17년에도 진짜 북한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항모의 위치를 계속 이제 숨기고 속이고 페이크 치고 했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규모 사전 배치 전단들이 신속하게 강제 상륙을 하는 이런 훈련이라는, 저는 처음 보는 그런 훈련을 해서 세계의 기갑 여단을 적진에 신속하게 밀어넣는 이런 훈련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 해병 30일 MEU가 오키나와에서 계속 대사관을 지원하는 훈련, 이런 걸 뭐 일주일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대사관 지원, 폭도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려고 하는 위험에 빠진 대사관을 지원하는 훈련. 그거 어디겠습니까? 북한을 만약에 치게 되면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 한국에 있는 극좌파 종북 폭도들이 몰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걸 방한 훈련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주한미 대사에 임명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사령탑이 되어서 진짜로 레짐 체인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오바마가 이루지 못한 북한 레짐 체인지 정말 재시도하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는 당시 트럼프에게 힐러리가 질 것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정말 뭐 도풍에 의해서 트럼프가 이겨버렸고, 박근혜가 갑자기 사라질 줄 또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전쟁하자라고 하면은 그 사실조차도 바로 그냥 일러줄 것 같은 사람이 들어앉는 바람에 레짐 체인지를 못했죠. 그래서 부통령 시절에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정부의 넘버 2였기 때문에 바이든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미친 노망난 늙은이라고 북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야, 내가 기억은 가물가물해도 다 기억한다. 나한테 뭐? 노망난 뭐? 라고 하면서 얘의 목을 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장군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Again 2016 해서 그냥 끝내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